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금요일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이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즐거우셨겠죠?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요.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 또 주도주 패턴도 조금씩 조정 양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한 주였습니다. 개별주 장세는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연기금의 매수세에 대한 시점이 돌아오는 4분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실 건데요. 코스피 1984.22포인트로 0.1%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합권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상승하다가 조금 지금은 보합권 움직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수급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93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108억 가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급 같이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연기금의 매도세가 조금 눈에 띄거든요. 하지만 어제까지 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국내 경상수지에 맞춰서 연기금의 성격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0.08%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가 0.5%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0.1%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 잠시 쉬어가는 1.9% 하락 국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1%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0.1%대 약보합권, 그리고 신한지주가 0.3%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셨고요. 이어서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카지노 관련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카지노. 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세 개 다 오늘 2%에서 1%대 각각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다시 한번 더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우려감이 상당히 나타났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과도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뉴스가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뉴스에 일일비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정책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해외적인 변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부적인 정책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주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업종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자, SK네트워크스가 1.8%대 강세, 그리고 AJ 렌터카, 아주 렌터카죠. 5.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업들 렌터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 아, 인상 못하겠구나 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참, 이 뉴스가 참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충실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에제 렌터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자체,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습을 남겨뒀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에 종목을 선택한다면 전 SK네트워크스가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베스틸. 자, 급등을 했다 좀 많이 빠졌어요. 1.9%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15만 8천 주가 나타났죠. 자, 이유는 뭐였어요? 네, 바로 포스코 특수강에 대한 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포스코 특수강 인수 알고 있었던 뉴스였습니까? 모르고 있던 뉴스였어요. 알고 있던 뉴스죠. 그 뉴스가 오늘 발표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세아베스티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과정이죠.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세아베스틸이 특수강 업계에서 점유율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GKL 가져보겠습니다. 자, GKL 오늘 2.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지노, 중국 정부에 대한 규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GKL은 꾸준한 성장세가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매출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GKL의 매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잡히는 곳이 바로 서울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서울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9.7포인트 나타나면서 0.2%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기 전에 수급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33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의 1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36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요 0.6%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0.6%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가 1.5%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2.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G오쇼핑도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가대주들이 오르죠.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요 0.3%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GS홈쇼핑이 1.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4.6%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먼저 차바이오텍 같이 보겠습니다. 자, 3.7%대 강세 나타내면서 오늘 16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4,000원대를 찍는 모습이고, 자,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 병원의 보조금이 수익으로 들어와 잡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차바이오텍은 미국의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국에서 요즘 말이 많죠. 미국 민영화에 대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바이오텍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세 연속적인 부분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덕산 하이메탈 12,550원으로 마이너스 3%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바로 실적이라는 분위기겠죠. 자, 실적 부진은 여전하다. 목표가를 하향하겠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개선됐을 때 목표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들어가기는 힘들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일 환율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환율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2원대를 나타내면서 3원 20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을 다시 한 번 더 누군가가 위에서 이거를 조금 나타냈었죠.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1990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못 보더라도 월요일에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저의 입장입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 두 개 다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큰 성과 그리고 큰 수익 즐거운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산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유 멘토고요. 네,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살짝 쉬어갑니다. 코스피가 소폭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이 좀 좋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을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드라기 총재 발언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가 흔들리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상승 분위기를 계속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미 경제 낙관론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빠르게 못 가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걱정보다는 지수의 상승을 그냥 즐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좀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이 있는데요. 종목 보기 전에요. 종목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자, 종목인데요. 유진 로봇입니다. 네, 수익 소폭 나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누적 수익률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유진 로봇 AS를 이상남 대표님께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진 로봇이 또 장중에 4%가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장중에 참 많이 들락날락거리죠. 오늘 4,550원까지 크게 오르면서 장중에 4%가 크게 뛰는 모습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래요. 사실 바닥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회사의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주가가 빠져 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주가와의 괴리율을 나타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그 괴리를 맞서 가지고 개인의 심리가 가장 공포 심리에 접어들었을 때가 저는
이틀 전이죠. 그때 곧장 크게 올렸을 때가 그날이 제가 추천했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 자체는 저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추천을 했던 날 8%가 오르났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4%가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요. 좀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유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다리는 그런 방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당첨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총 4분이신데요. 제가 좀 2명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뒷번호 3846번님 축하드리고요. 0377님 축하드립니다. 2명 말씀해 주시죠, 이상민 선생님. 아, 그럴까요? 네. 2249번님 그리고 2774번님 이렇게 4분 당첨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은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좀 가실 거고요.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많은 수익 내도록 저희 둘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조금 이제 진행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상담이 미리미리 빨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힘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매수할 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반등을 준다고 해서 그냥 이거를 따라가시는 전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그렇죠?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바닥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상의 여유가 아니라 흐름상의 여유도 좀 남아있거든요. 이 정도 포인트 보여요. 거의 뭐 2010년도 바닥? 거긴 아니죠. 2012년도 바닥? 이 정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수급 분위기가 조금 들어오는 듯 싶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약간 산다는 것 자체는 투기성 생각이 조금 강하신 것 같아요. 뭐 겨울이니까 추워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런 포인트 많지만 요건 약간은 좀 더 지켜본 이유.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조정 거칠 때 그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전산업입니다. 매수할 거인데요. 이상남 회원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한전산업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전산업이 주로 하는 일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전기의 그 전력 검침 자체를 이제 뭐로 바꿉니까?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진은 다시 한번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고,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주식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하단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고가권역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권역 자체 한번 잡아볼게요. 자, 중요한 자리 이 자리인데요. 그렇죠. 6,300원짜리죠. 그리고 하단이 좀 더 빠진다고 보면 자, 이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4,500원대 그리고 6,300원대인데, 자, 4,500원대를 지지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짧게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300원대 하단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단 권역은 7,100원, 거기 사이에 작은 박스권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신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NHN엔터네요. 네, 매도할까요? 0033님. 볼게요. 지겹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연말까지 보고 내년까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시고 5년, 10년이고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5,500원입니다. 네. 오늘 약간 뭐 밀린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정이 나오면 그냥 즐기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도와줘 잭이란 게임, 헬프미 잭이란 게임이 최근 출시가 됐는데요. 며칠 만에 다운로드 10만 돌파. 드리프트 걸즈 출시되자마자 다운로드
10만 돌파. 그리고 아이돌 드림 그거 다운로드 되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소셜 카지노 말씀드리면 입만 아파요. 좋은 거밖에 없어요. 좋은 거밖에 없다고요. 궁금하시면 공개 방송에 들어오세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NH한테만 얘기합니다. 딴 거 얘기 안 해요.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비중을 얼마나 실었는지 아실 겁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비중 다들 엄청납니다. 들어오십시오. 수익 중이지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더 드셔야죠. 얼마까지 보는지 제가. 얼마에 팔 건지 모르시잖아요. 들어오셔서 확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제일기획이네요. 매수할까요입니다. 이상현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그룹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자, 주가가 빠졌던 이유를 보자고요.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실적적인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괴리가 발생을 했던 상태였고,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중국, 미국, 영국의 광고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현재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에 있던 이 갭들은 가격적인 이격이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지금은 실적의 악재는 반영이 되고 앞으로의 4분기 기대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제일기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상당 권역, 이 가격 권역에서 자, 보시면 신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어때요? 반대 매매가 다 나간 상태죠. 그럼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지금 이 가격 권역으로 봤을 때는 22,000원, 21,000원대까지는 한 번만에 올라갈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현대위아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조금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매수가가 18만 1,500원이시죠? 거의 매수가 근처십니다. 매수가 근처신데 왜 걱정을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은 뭐 모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수급적인 포인트 맞춰보자면 연기금 정말 최근에 많이 사면서 주가 내려가는 거 다 막아줬네요. 그렇죠? 보이시죠? 연기금 꽉 찼어요. 투신권에서 팔아서 주가가 빠질 뻔했는데 연기금이 다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투신권에서 이제 다 팔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매수로 돌아설까요? 가능성이 있겠죠. 흔들리셔야 되나요? 아니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얼마까지요? 저는 20만 원 보이네요. 힘내봅시다. 걱정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에코에너지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상현 대표님 도와주시죠. 예, 에코에너지가요. OPM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를 많이 남기는 기업으로 상당히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코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인천시에서 2016년까지는 이제 거기 쓰레기 매립증 자체를 이제 거기에 기간이 끝나면 기간까지만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이슈화가 될 수가 있고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OPM이 높게 나타났던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같이 본다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상위 화면이고요.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하단 권역, 상단 권역, 자, 저항과 지지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저항이 꾸준히 나타났던 게 이 1,200원, 11,000원짜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단 권역 자체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하단 권역에서 지금 이평선의 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단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힘내서 해볼 테니까요.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또 속도 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아까 보니까요. 좀 높으시긴 하세요. 네, 49,000원입니다. 그쵸? 비중도 100%예요. 근데 이 종목 괜찮은 종목입니다. 확신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100% 넣으셨죠? 종목 잘 잡으신 거예요. 타이밍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조정을 좀 이용하시지 않은 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어떤 종목처럼 따라갈 것인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참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원익 IPS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개방송에서 보유했습니다. 얼마에 매수를 했냐면요. 최초 매수가 여기였고요. 그리고 여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 보시면 큰 그림 볼게요. 상승 그림이죠. 자, 한국전력의 매수 포인트 자체가 거의 여기 꼭대기점이잖아요. 네모칸치인데요. 확대해 볼게요. 여기잖아요. 바꿔볼게요. 한국전력의 매수하신 자리가 거의 이쯤입니다. 다음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원익 IPS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여기서 여기 포인트에서 샀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13,000원대 초반에 샀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갔죠. 네. 한국전력의 다음 그림은 어디예요? 여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갑니다. 전고점 반드시 뚫고 올라갈 종목입니다. 오늘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를 판단하시고 큰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종목 장기로 보려고 사신 거잖아요. 걱정 없습니다. 네? 한전부지 팔아가지고 어디다 쓸 건가요? 네, 쓰겠죠. 좋습니다. 꼭 쥐고 계십시오. 절대 걱정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상루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조금은 좀 더 관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같은 3분기 실적이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습니까? 안 좋게 나왔습니까? 안 좋게 나왔어요. 맞죠? 지금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주가입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바로 사물 인터넷 관련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기대감에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주포는 누굽니까? 바로 연기금이에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맞춰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거시경제적으로 본다면 경상수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발표될 때가 언제죠? 바로 4분기입니다. 그러면 4분기에 맞춰가지고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소비 관련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 개선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은 한 발짝 뒤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어버브 반도체보다는 다른 여타의 종목을 좀 더 골라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스맥스입니다. 매도할까요입니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이 종목 매도할까요? 매수가 96,000원. 네. 바닥에서 잡으신 건지 그 전에 이제 수익 났다가 이제 다시 수익으로 돌아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는 상태예요. 이 당시 10월부터 해서 거의 모든 화장품들이 다 밀렸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큰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자리예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려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급하게 좀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지 않나. 자, 수급도 기관들이 다시 잡아주면서 주가를 흘러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개선 사항이 크고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상승 분위기를 좀 더 타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이
이 라인을 깨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죠. 21선 라인이긴 한데 한 1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0만 원 아래. 한 9만 8천 원 정도 오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좀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를 깨고 내려가면, 매수하신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은 9만 6천 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합병 관련으로 지금 문의를 조금 하셨는데요. 합병 관련 뭐 추진설 자체가 조금 떴죠. 근데 여기 제가 방송 중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죠. 확정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현대로템이 또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있었죠. 바로 카타르 쪽에 대한 어느 수주의 대규모 해외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권의 움직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왜 바닥권에서 안 사시고 또 오르니까 사시려고 하십니까? 맞죠.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지금도 괜찮은 매수 구간이니까 긍정적인 여건으로 돌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 매도해도 될까요?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에 사셨는지는 살펴보자면 12만 1,000원이신데 밀려 내려오니까 또 걱정이 되세요. 그렇죠? 네. 걱정되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주식은 걱정되고 불안하면 팔아서 수익 챙겨서 현금 챙기는 게 장땡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삼성 SDI는 그냥 보기 싫으시면요, 계좌 새로 만드신 다음에 넣어두세요. 넣어두십시오. 그냥 넣어두세요. 그렇죠? 제가 삼성 SDI 오늘 주담 통화를 좀 해볼 건데, 저도 궁금해서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공개 방송 때 뭐 다음 주나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크게 사실 삼성 SDI 걱정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삼성에서요, 삼성 테크인 넘겼지만은 삼성 SDI 쪽에 갑자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SDI 쪽에 그 납품을 하는 삼성 계열사 회사들은 안 팔았단 말이에요. 안 팔았다고요. 하나케미칼 쪽에 안 넘겼단 말이에요. 하나 쪽에 안 넘겼단 말이에요. 왜요? 삼성 SDI를 키우기 위해서 안 넘겼단 말이에요. 내년의 성장성은 삼성 SDI를 부인할 수는 없다. 얘는 어찌됐든 간에 다시 올라갈 종목이란 말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곳이 바로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BMW, 폭스바겐, 또 새로운 업체로의 수주가 큰 회사로의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스타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 건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 현재 주가는 참 매력적인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영 신경이 쓰이신다면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시장이 참 좋아질 거니까 내년에 주식 다시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썬데이 토즈네요. 매도할까요?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를 언제 드렸습니까? 자,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한 개씩 다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미 시세 분출 과정이죠. 그러면 사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는 왜 그렇게 정리를 하냐 하면 투자주의 한기 종목이죠. 한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그렇게 뭐 보고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맞죠? 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앉는 상황이고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인프라웨어입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대박 쳤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려볼게요. 자, 인프라웨어는 참 제가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많이 빠졌었습니다.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했어요. 네.
2012년도에 했고 이때 추천드렸다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언제 팔았냐면요. 이때 팔았습니다. 더 가긴 했어요. 그때 고생이 좀 많았죠. 회원분들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잘 가고 있는데 다시 이때 또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악재가 터져버렸죠. 여기저기서 한다고 아니고 모바일 오피스 쪽을.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을 확인한 건지는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370원이십니다. 매도하지 말자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게 외인들과 좀 기타 법인적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잡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가가요 보통 이렇게 고점 포인트에서까지 내려왔는데 그 바닥 포인트잖아요. 이 종목에 2010년부터 항상 나왔던 바닥 포인트까지도 왔거든요. 한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조금은 다시 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네. 그렇지만 큰 상승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8,000원,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멘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버텨보시다가 만약에 이거요 7,000원대로 다시 7,000원으로 깨져버리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죄송하지만 정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상능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매도도 많이 오시고 매수도 많이 오십니다. 맞죠? 자, 6,200원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호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느 정도 중국의 LTE 시장이 내년에 개화기가 띱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IT 부품주라든지 아니 통신 장비 관련 업체들은 주가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산 네트워크스의 앞으로의 주가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홀딩하시고 얼마까지 보유를 하시냐면 자, 상단 권역 똑같습니다. 7,800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800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부스타네요. 보겠습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살펴봐드리죠. 자, 부스타 뭐 겨울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현 구간대에 대해서 많이 밀렸다고 해서 상승을 주는 그림을 찾고서 매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살짝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수급적으로도 좀 꼬여 있고 실적에서는 뭐 개선 사항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죠? 실적 개선 사항이 보이긴 하지만 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 순이익 부분이 약간 하지만 뭐 영업이익은 괜찮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참 있어요. 커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바닥을 확인했다고는 아직은 약간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한번 튀면서 조정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담스러워요, 정말. 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신세계 인터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상현 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것 같은데요. 왜 매수하라는 자리에서 매수 안 하시고 또 12%, 13% 날아가니까 그때 또 이제 매수를 물어보십니까? 일찍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은 건데. 자, 일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좋아요. 뭐냐 하면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커 입국자들의 증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파주 아울렛, 여주 아울렛에 대한 부분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죠. 중국인들도 바보가 아니고서 백화점에서 모든 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울렛을 통해서 국내 제품들, 화장품, 의류를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안에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수입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더라도 꾸준한 매출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 거죠. 맞죠? 그럼 기업의 가치는 이미 바뀌었다.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지금 가격대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안 사셨다면 그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자 14만 원짜리까지는 홀딩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기가레인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인데요. 살펴봐 드릴게요. 자, 기가레인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제가 매수 의견을 근데 못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추세상의 흐름을 봤을 땐 조금 더 큰 흐름을 봤을 때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그림에서의 요 포인트들, 여기 포인트를 본다면 이 정도 라인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 정도? 만 원대 초반까지 온 다음에 매수하면 어떨까? 뭐 짧게 본다면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주의는 보자. 근데 수급상으로는 그래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됐지만 어제 이제 근데 투신권에서 강한 매도세, 그가 매수했던 물량을 탁 토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 원대 초반이 오면 정말 좋겠다. 만 원에서 1,500원 정도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아닌가. 그때 노려보시고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넷패스입니다. 매도할까인데요. 이상민 멘토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넷패스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도에 대한 의견이시잖아요. 저는 참 그래도 지금이라 조금 파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 자체가 빠졌다는 이유는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또다시 한번 개선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기에는 지금은 조금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가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안주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머리 아프세요. 차라리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 우선주 볼게요. 매도 의견 주셨어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76,000원이세요. 최근래에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좀 매수하긴 이른 시점이었어요. 네, 여기서 지금 까딱까딱 조금 방향성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좀 크게 해볼까요? 여기 포인트죠. 자, 이거를 좀 매도 의견을 드릴 겁니다. 마땅히 조금 투자 포인트를 찾기가 지금 수급적으로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에요. CJ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CJ 주가도 상당히 천천히 밀려 내려가는 모습,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외인과 기관들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요게 좀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CJ가 그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때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쪽이 약간 더 우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크게 밀리지도 않을 것 같다는 고민이 되지만 일단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린 거예요. 만약에 버티실 수 있으시다면 CJ 주가 잘 보시다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된 시점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때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럼 17만 원 정도 갔을 때 CJ 우선주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본다면은 한 8만 원 초중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빠져나오시던가. 그렇게 조금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내기는 약간 조금은 힘들지만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겠다 싶으시면 좀 버텨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등 시점에 맞춰서 매도했다가 재매수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LG 이노텍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4분기에 대한 애플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뭐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분명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빠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주가는 괴리가 발생을 했는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두려워서 매수를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매수를 못하실 때 점점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8만 원에서 11만 원 갔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거 뭐 상관없다는 거죠.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조금은 즐겁게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단 권역 자체가 지금 지지가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좀 더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상단에 이 가격대죠. 자, 여기 1차적으로 받고 왔기 때문에 자, 12만 4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목표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크로젠이 나왔어요. 자, 41,900원대 움직임인데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의 동그라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밀린 상태죠. 네, 이런 경우 이제 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고 보통 판단이 돼요.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바닥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바닥 포인트에 맞춰봤을 때 추세상으로 흐름을 본다면요. 이 정도 라인이 잡힙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일단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도 갭을 메우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자, 추세상에 또 흐름을 맞춰본다면 상단을 좀 측정해 볼게요. 그냥 평행하게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죠? 고점 슈팅 구간. 다음 고점은 여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어떻게 중단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를 잡자면 갭을 이 갭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갭도 메울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도세가 좀 멈추긴 하는데 매수로 조금 최근에 돌아서긴 했어요.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하시면 좋냐? 오늘부터 매수해도 괜찮은데 부탁드릴 것은 분할 매수로 조금 대응을 좀 해주세요. 분할 매수로 천천히.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와서 이게 4만 원 깨고 내려가면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 깨버리면 죄송하지만 그때는 손절 치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4만 원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주면서 1차 4만 5천 원, 2차 포인트는 한 5만 2, 3천 원 정도까지만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 이후에 또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시젠 매도할까요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0316번님 네, 손해가 크실 건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젠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시젠 기업을 볼 수 있냐면 그 산부인과에 가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검사 할 수 있는 그 성분 자체는 이제 6개입니다. 6개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시젠이 이제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요 피 한 방울로 해서 이제 30개입니까? 31개의 그 유전자를 그거를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상당히 뛰어난 회사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전문용어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술력만을 본다면 이 시즌의 글로벌적인 확장력 자체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수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니었고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시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회가 있으십니다. 이상 멘토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내일입니다. 내일 더 왔네요. 이제 지방 이제 마지막 부산입니다. 자, 오후 2시에 하고요. 그리고 부산 거기 우리투자증권 부산 지점 서면역 1번,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있습니다. 꼭 와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뭐 합병 관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미노출된 재료 이런 것도 사실 강연회 이런 데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종목도 그렇고 노하우도 그렇고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방문하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많이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